안개 낀 6월 초아침,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은 잿빛 하늘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오래된 기와집들이 늘어선 골목 끝 김여사 댁의 낡은 한옥은 상실의 무게로 숨을 죽였다. 집 앞 느티나무는 한때 생기 넘치던 잎들이 시들어 마치 주인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집 안에서는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상주들이 흰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가운데 김 여사의 죽음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비극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믿었다. 김 여사 그 따뜻하고 후덕한 여인이 나이 들며 기력이 쇠해 계단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고. 불의의 사고였다. 누구나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 강민수 김 여사의 사위이자 형사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 지연의 어머니 김 여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내 직감을 흔들었다. 하얀 상복 속에서 내 발걸음은 무겁게 얽혔다. 보이지 않는 의심의 실타래가 나를 올감했다. 내 시선은 집 안낡은 나무 계단에 고정되었다. 그곳은 김 여사가 발견된 곳. 마치 비밀을 속삭이는 듯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 여사는 내게 더없이 따뜻한 장모였다. 늘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다. 민수야, 너는 내가 늘 꿈꿔왔던 아들 같아. 그녀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라는 설명은 내 가슴을 찌르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라는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상가에 모인 사람들 사이 김 여사의 큰아들 재현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훔쳤다. 그는 이리저리 오가며 조문객을 맞았지만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재현의 아내 수지는 슬픔에 잠긴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묘했다. 이따금 계단 쪽을 힐끗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리만치 급박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장례 준비, 제사 상차림 모든 것이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이 어제 오후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여사는 이미 관에 들어가 있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는데 어머니가 계단 밑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의 말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내 직감은 그 이상을 감지했다. 연불 소리가 끊기는 순간 나는 단호히 앞으로 나섰다. 시신 부검 영장이 필요합니다. 상가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깊이 묻힌 끔찍한 비밀이 있다. 그리고 나는 강민수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지연의 손을 잡고 이 오래된 한옥이 품은 어둠을 걷어내리라. 강원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이곳에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자세히 물어보자 어머니의 자세나 흔적에 대해 그는 어물쩍 넘어갔다. 재현은 계단 아래서 약 50cm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그런데 이 말은 처음 달려와 도움을 준 이웃의 증언과 맞지 않았다. 김 여사는 계단에서 거의 2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고 누군가 그녀를 옮긴 흔적이 있었다. 이는 김 여사가 처음 넘어졌을 때 즉사하지 않았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움직였음을 의미했다. 차가운 기운이 내 몸을 휘감았다. 이 집에서 김 여사를 해칠 동기가 있는 사람은 재현뿐이었다. 그의 도박빚은 이미 악몽이 되어 있었다. 재현은 끝없는 도박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을 능력을 훨씬 초월했다. 채권자들은 끊임없이 전화로 협박했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와 위협했다. 재현은 공포에 떨며 살았다. 손목이 잘리거나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김 여사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농가밭 금부티를 팔아 빚을 갚아주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탕진할 때까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재현이 거액을 구걸하며 도박으로 만회하겠다고 했을 때 김 여사는 단호히 거절했다. 심지어 그를 호되게 꾸짖었다. 이제 어미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져. 김 여사는 단호했다. 심지어 유언장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재현에게는 작은 몫만 남기고 늘 효심 깊고 가정을 돌본 지연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겠다고. 그 말은 재현에게 치명타였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건 단순한 죽음의 진실이 아니었다. 가족의 믿음, 도덕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다. 욕망이 사람을 어떻게 가족을 배신하는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지러웠었다. 재현과 수진이 장례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결정을 내리면 가족 안에 폭풍이 몰아칠 터였다. 하지만 형사로서의 양심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애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연불 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이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 지연아. 나는 부드럽게 아내를 불렀다. 재단 곁에서 넋을 잃고 있던 지연이 돌아보았다. 눈은 눈물로 붉게 젖어 있었다. 여보, 상부에 보고할 게 있어. 허가를 받아야겠어.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 시신을 부검해야 해. 말이 끝나자마자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다. 연불 소리가 멎은 듯 했다. 근처에 있던 재현과 수진이 획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뭐라고요? 재현이 거의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인한테 칼을 대겠다고요.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재현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가 나를 향했다. 하지만 나는 해야 할 일을 알았다. 이 장벽을 넘어야 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다. 김 여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비밀이다. 구급차 사이렌이 상가의 음울한 공기를 갈랐다. 부검 결정은 격렬한 반대를 불러왔지만 결국 상부의 허가를 받았다. 나는 이 선택이 큰 충격을 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형사의 직감이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라고. 재현과 수진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들은 나를 막으려 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내가 고인을 모욕한다며 험담을 퍼뜨렸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몇 시간 뒤 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보고서를 손에 쥔 순간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었다. 넘어지며 생긴 상처는 있었지만 사인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단단한 물체가 머리를 직접 가격한 흔적. 이 상처는 단순한 사고로 생길 수 없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법의학자는 단언했다. 이건 우발적이지 않다. 내 몸이 얼어붙었다. 직감이 맞았다. 김 여사는 살해당했다. 즉시 상부의 요청에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었다. 나는 김 여사의 한옥으로 돌아갔다. 트림 향이 여전히 집안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죄악의 냄새로 뒤바뀌어 있었다. 나는 계단의 모든 구석, 모든 흔적을 꼼꼼히 살폈다. 모든 장면을 정확히 재구성해야 했다. 재현과 수진에게 김 여사를 발견한 순간을 다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현은 극도로 긴장한 얼굴로 계단 아래 50cm 지점을 가리켰다. 어머니는 여기 쓰러져 계셨어요, 형사님. 내려왔을 때 이미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그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그리고 이웃이 처음 증언한 위치 계단에서 2미터 떨어진 곳을 떠올렸다. 1미터 남짓한 이 차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중요한 단서였다. 이는 김 여사가 넘어진 뒤 옮겨졌거나 스스로 기어갔음을 뜻했다. 즉, 처음 넘어졌을 때 즉사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내가 이 가설을 꺼내자 재현과 수진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들은 애써 감추려 했지만 수진은 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마를 문지르며 부엌 쪽을 몰래 흘끔거렸다. 그 행동은 내 눈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익숙한 주방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 시선은 나무 선반에 걸린 절구공이들에 멈췄다. 가장 위에 걸린 김치 절구공이가 유난히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하지만 희미한 조명 아래 공이 끝에 희끄무레한 얼룩이 보였다. 형사로서의 직감이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즉시 그 공이와 주변의 작은 흔적들을 수거해 법의학실로 보냈다. 공기는 팽팽한 현처럼 긴장으로 가득했다. 재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수진을 힐끔거렸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다. 수진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내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내가 진실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았다. 법의학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보고서는 절구공이에 묻은 혈흔과 머리카락이 김 여사의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 여사의 두부 함몰 상처는 공이의 형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김 여사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해당했다. 그 흉기는 바로 이 절구공이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나는 재현과 수진을 마주했다. 내 시선은 그들의 거짓을 꿰뚫었다. 재현.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의 머리 상처는 넘어져 생긴 게 아니야. 재현은 한 걸음 물러서며 눈을 크게 떴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그녀는 두 손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현의 공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목소리는 흐느낌처럼 떨렸다. 말해, 재현. 네가 어머니를 밀었지. 나는 단단히 몰아붙였다. 내 목소리는 죄책감을 파고드는 송곳 같았다. 마침내 내 단호한 시선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재현은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죄를 고백했다. 저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밀었어요. 그는 말했다. 빚에 쫓기고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고 유언장을 바꾸겠다고 협박하자 분노와 절박함에 휩싸였다고. 그 순간 그는 어머니를 계단 아래로 밀었다. 그는 그저 빚과 유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믿었다. 나는 재현을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머리 상처와 절구공이의 사용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나는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느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정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다. 치명타를 가한 자는 누구인가? 재현의 고백은 고요한 거실에 메아리 쳤다. 그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고 그는 빚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자신을 극단으로 몰았다며 애원했다. 민수 형, 저는 어머니가 기절하기만 바랐어요.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맹세해요.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갈라졌다. 나는 재현을 그리고 수진을 보았다. 내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재현은 진실의 절반만 털어놓았다. 김 여사의 치명적인 머리 상처와 절구공이의 사용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만약 재현이 밀기만 했다면 누가 공이를 사용했나? 왜 차가운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수진을 재현과 떼어놓고 별도의 취조실로 데려갔다.
수진은 여전히 침착한 척했지만 내가 재현을 몰아붙이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수 오빠 재현이 헛소리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수진. 나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절구공이 법의학 결과 나왔어. 혈흔 머리카락 어머니 머리에 함몰 상처. 모두 공이와 일치해. 이게 흉기야. 할 말 있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불안한 눈으로 나를 흘끔거렸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도망칠 구멍을 찾는 듯했다. 손은 꽉 쥐어져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긴장이 방 안을 짓눌렀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더듬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며 갈라졌다. 수진. 나는 단호히 몰아붙였다. 내 말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드는 송곳 같았다. 재현 말로는 어머니를 밀었대. 하지만 어머니가 발견된 위치는 계단에서 2미터나 떨어져 있어. 법의학은 어머니가 넘어진 직후 죽지 않았다고 했어. 즉, 어머니는 옮겨졌거나 스스로 기었어. 그리고 절구공이로 치명타를 입었지. 누가 그랬나 수진.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약하고 당황한 모습이 아니었다. 맞아요.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수진은 계속했다. 재현이 사람을 부르러 뛰쳐나갔을 때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맥박은 약했고 손이 살짝 움직였죠. 그녀는 멈췄다가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남게 둘 수 없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것도 섬뜩할 만큼 담담하게. 그 절구공이 네가 사용했나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수진은 속삭이듯 확인했다. 거기 있던 공이를 봤어요.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아무도 증언할 수 없게.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다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탐욕과 계산이 가득한 눈. 그뿐만 아니라 민수 오빠. 그녀는 차갑고 신랄하게 말했다. 저는 그걸로 재현을 협박할 수 있는 패를 얻고 싶었어요. 재현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감옥에 가면 나중에 나올 때 돈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쥐고 재현에게 더 많은 재산을 뜯어내거나 평생 돈을 뜯어낼 수 있죠. 수진의 고백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의 탐욕은 사람을 죽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타인의 죄마저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잔혹한 계산가였다. 이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검은 계획이었다. 나는 수진을 재현의 아내를 보았다. 이제 그녀는 낯선 괴물 끝없는 탐욕에 타락한 존재였다.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가족 안에 누군가가 이런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지연의 아내는 아니지만 이 배신과 잔혹한 진실은 내 영혼을 짓눌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다. 비록 그 대가는 우리 가족의 파괴라 할지라도 진짜 폭풍은 아직 앞에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빛 아래 드러낼 준비를 해야 했다. 수진의 고백은 내 귀에 메아리 쳤다. 차갑고 섬뜩하게. 그녀는 시어머니의 목숨을 끊었다. 분노의 충동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으로 짜인 잔혹한 계획이었다. 내 고통은 김 여사를 잃은 슬픔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가장 가까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상실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료들과 상부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수사 과정을 낱낱이 밝혔다. 현장에서의 첫 의심, 치명적인 상처에 대한 법의학 보고서, 김 여사가 발견된 위치에
불일치 재현의 어머니를, 민고백, 그리고 수진의 절구공의를 이용한 치명타와 협박 동기에 대한 끔찍한 고백까지 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절구공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회의실 조명이 공의 위에 희미한 얼룩을 비췄다. 말없는 고발자 같았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복잡한 사건을 다뤄본 동료들조차 이 범죄의 잔혹함, 특히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에 경악했다. 상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 증거들로 두 용의자를 체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나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 정의가 말할 차례였다. 재현과 수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즉시 발부되었다. 우리는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떠날 준비를 하던 때를 택했다. 다른 가족들에게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늦은 오후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 뒤로 해가 지며 긴 그림자를 마을에 들이울 때 경찰의 특수 차량들이 들어왔다. 평범했던 장례식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재현과 수진은 여전히 흰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우리를 본 순간 그들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떠올랐다. 재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진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은 떨려 상복에 달린 흰 천이 숨결에 따라 흔들렸다. 김재현, 이수진. 한 경찰관이 단호히 그들을 불렀다.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선언은 천둥처럼 울리며 본래 우울했던 공기를 갈랐다. 주변의 친척과 이웃들은 충격에 빠져 그들을 쳐다보았다. 놀라움, 분노, 두려움이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재현은 뒤로 물러서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흐느낌 속에 묻혔다. 수진은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버텼다. 뭐라고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동정과 관심을 끌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약한 변명은 주변에 커져가는 분노 속에 묻혔다. 나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수진.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진실은 이미 드러났어. 절구공이 어머니 머리의 상처, 그리고 내 고백. 모든 게 명확해.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모든 은폐가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발버둥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섬뜩한 침묵만이 남았다.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재현과 수진이 친척과 이웃들의 비난과 수군거림 속에서 끌려가는 모습은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가족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어야 할 곳이 탐욕과 잔혹함으로 무너졌다. 한 가문의 명예는 산산이 부서졌다. 재판은 곧 열렸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재현이 어머니를 밀었다는 고백 수진의 절구공의를 이용한 치명타와 협박 동기 상세한 법의의학 보고서, 그리고 물리적 증거들로 판결은 정당하게 내려졌다. 재현과 수진은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 수진은 생명을 빼앗은 주동적 행위와 잔혹한 협박 동기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들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공허함과 고통만이 남았다. 이것이 탐욕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도덕이 타락했을 때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진실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남은 이들, 특히 지연관에게 남은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터였다. 밤이 깔리며 김 여사의 한옥은
섬뜩한 정적에 잠겼다. 연불 소리도 향내도 사라졌다. 오직 공허함과 내 마음에 떠도는 커다란 질문만이 남았다. 이런 비극은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탐욕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갉아먹을까? 재판 후 강원도의 고풍스러운 마을은 본래의 리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누구도 김 여사 가문의 비극을 잊을 수 없었다. 집안의 트림 향은 완전히 꺼졌고 그 자리를 애달픈 정적이 채웠다. 재현과 수진은 정당한 판결로 죗값을 치렀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남은 이들, 그리고 내게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것이다. 지연네 아내는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무조건 사랑했고 친오빠와 올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지연은 고통과 자책에 빠졌다. 어떤 밤 그녀는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혈육의 타락에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물었다. 왜 탐욕은 사람을 이렇게 악마로 만들죠? 나는 지연 곁에서 위로하고 다독였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무엇보다 지연이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나 역시 이 사건으로 영원히 바뀌었다. 세상을 더 이상 순진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보았다. 탐욕이 신성한 모자 관계마저 짓밟는 곳을. 가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고통은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며 평온을 찾았다. 형사로서 범인을 밝히는 것은 내 책임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사위로서 그녀의 죽음을 밝힌 것은 효도이자 명예로운 약속이었다. 나는 경찰로서 계속 헌신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마음가짐으로. 내 임무는 범죄자를 잡는 것뿐 아니라 점점 침식되는 도덕과 정의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김 여사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이자 탐욕의 파괴력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 사건 이후 강원도 마을도 변했다. 사람들은 도덕 이웃의 정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자주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주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나눔과 이해로. 김 여사의 이야기는 상처였지만 강렬한 경종이기도 했다. 혈연이 가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일깨웠다. 시간이 흘러도 육체의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마음의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 김 여사의 죽음은 가슴 아픈 비극이자 탐욕의 타락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경고였다. 스스로의 한계를 돌아보고 인간적 가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종소리였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종종 김 여사의 무덤을 찾는다. 푸른 논밭 사이 그녀가 평온히 잠든 곳. 나는 그녀가 이제 평화를 찾았으리라 믿는다. 비극을 막지 못한 사위로서 나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것이 그녀가 내게 베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탐욕과 진실에 대한 교훈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는 이런 비극에서 배워 사람의 정의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